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원스톱 협진센터 서미연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과 함께 사랑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 사랑니 발치 많이 아픈가요? 사랑니는 영어로는 wisdom tooth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맹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출 공간이 부족하고 구강 내에서 최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대로 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증상이 없으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비스듬하거나 수평으로 위치하면서 종종 치관주의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치관주의염은 사랑니 주위로 잇몸이 붓고 통증을 유발하고 개구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관주의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깊이 매복되어 있지만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발치를 해줘야 합니다. 사랑니는 통증 때문에 알게 되고 발치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빼는 과정도 복잡한 것으로 알고 계셔서 사랑니 발치는 무섭고 아픈 과정으로 환자분들께 인식되어 있습니다. 사랑니와 연관된 통증 또는 두려움을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시술 자체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두 번째, 사랑니 빼는 도중에 통증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발치 후의 통증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세 번째, 발치 후에 마취가 풀리고 난 뒤에 나타나는 통증은 피할 수는 없고 발치 당일 가장 극심히 나타납니다. 이에 마취가 완전히 풀리기 전에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잘 복용하시고, 그래도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소염제를 추가적으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은 대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 발치는 국소 마취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시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시술 중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마취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진정 마취입니다. 의식화 진정 마취이므로 구강 내 국소 마취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거해야 하는 사랑니의 매복 깊이가 깊고 환자가 시술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통증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진정 마취 하에 사랑니 발치를 시행받은 분이고, 아래와 같이 제거된 사랑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데, 국소 마취보다는 시술 시간을 좀 더 진정 마취는 길게 가져갈 수 있어서 보통 하루의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사랑니가 수평 매복되어 있고 치근도 긴 편인데요. 치아를 조각을 내서 제거를 합니다. 그 외에 매복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 하에 사랑니 발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교정 치료를 위해서 14세의 중학생의 어린 나이인데도 사랑니를 발치하게 되었습니다. 치료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치아의 매복 깊이도 깊고 치근도 형성이 되지 않아서 전신 마취 하에 발치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좌측 사랑니가 깊이 매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니 주위로 치관주의염이 발생하여 고릅스가 관찰됩니다. 치아 바깥쪽으로 하치조 신경이 바로 인접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는 55세로 발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와 발치를 하였고 신경 손상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분들께서 다른 병원을 거쳐서 사랑니를 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꼭 빼야 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니는 구강 내에서 가장 마지막에 맹출하는 치아로, 맹출을 하더라도 구강 내에서 최후방에 위치해서 정상 맹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맹출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인접한 치아의 관리를 위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 중에는 낭종이나 양성종양과 연관된 경우들이 있어서 예방적으로 제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세 남자 환자인데 사랑니가 굉장히 빨리 자랐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어금니의 뒤쪽 부리를 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출 방향에 따라서 인접치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복된 사랑니를 증상 없이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더니 병소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니와 연관된 낭종이나 양성종양은 어느 정도 커지기 전에는 증상이 없고
사랑니와 연관된 병소가 발생한 경우 병소의 제거와 함께 사랑니를 제거해야 합니다. 왜곡된 사랑니를 가진 경우에 주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병원에는 60에서 70대 고령 환자분들 중에서도 사랑니를 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도 그러한 경우인데 왜곡된 사랑니 주위에 고릅수 소견과 함께 부골로 의심되는 부분도 보여서 골수염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골 및 유가조직, 사랑니 발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니와 관련해서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증상이 없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꼭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서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증, 간헐적으로 붓는다든지 인접치의 치아 우식이나 치주염, 치근 흡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랑니 발치가 필요하고 왜곡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득실을 따져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사랑니 발치 경험이 많은 구강아감면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치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에는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니 발치 후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사랑니 발치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는 술중이나 수루 통증도 있지만 수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니 발치 이후 다양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사랑니 발치를 하는 경우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동기를 구하는 동의서 내용입니다. 다른 합병증에 비해서 하치조신경이나 설신경의 손상은 사랑니의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발생 가능하며 영구 손상도 있습니다. 상악사랑니는 하악사랑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이 역시 상악동염, 상악동천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랑니는 하치조신경관과 접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사랑니가 부분적으로 맹출하고 간헐적으로 치관주위염이 발생해서 발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CT를 보면 치아 뿌리 사이로 신경관이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루 신경손상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평매복 증례인데 매복의 깊이가 깊어서 하치조신경관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부분 맹출을 하여 치관주위염을 일으켜서 발치를 결정을 하였는데 치근이 굉장히 구부러져 있고 설측으로 하치조신경관이 인접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치 후 신경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악사랑니의 경우 상악동과 인접해 있어서 사랑니 발거 후 상악동 점막이 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부작용 없이 낫지만 상악동염이 발생하여 환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 이후에 정상적인 골 치유가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루어지지만 수술 부위 감염으로 골수염까지 이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용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꼭 빼야 할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통증이나 치관주위염, 인접지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는 발치를 해야 합니다. 왜곡 깊이가 깊고 병적 소견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는 주기적인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환자분들 사랑니를 가지고 계시다면 꼭 검진을 받으시고 발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구강아감면외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원스톱 협진센터 서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